자,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반사회. 그 다음에 여기 제 요약집에 막 추가 필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마. 보면은 막 추가 필기돼 있고 그러지 마. 여기 활자화 돼 있는 거 나와요. 그 왜 여러분들 모르니까 제가 부가 설명하는 거 막 적어. 그러지 마. 나중에 다른 데서 다 나오고요. 굳이 추가 필기하면 오히려 봐야 될 걸 걔들이 방해해버려. 그 다음에 적어놓고 나중에 뭔 소리인지를 몰라. 그냥 추가 필기 할 필요 없어요. 활자화 되어 있는 것만 해도 넘쳐요. 넘쳐 진짜. 굳이 추가 필기해서 그 양을 늘리지 말아요. 양을. 자, 반사에 갑니다. 페이지는 9페이지.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계약이죠. 당연히 사회질서 위반된 법률행위니까 무효로 보겠죠. 그러면 반사에서는 반드시 계속 한 문제씩 배정이 되는데 해마다 나와요. 해마다 안 빠지고 출제되는 게 이 동네죠. 반사 한 문제.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로 본 케이스하고 내가 볼 때는 반사회 같은데 우리 대법원은 또 반사회로 보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반사회로 본 거, 반사회로 보지 않은 거 구별하는 거. 반사회 효과 관련된 무효 관련된 몇 가지 내용 볼 거고 이제 오늘 볼 거예요.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 동네에서 나와요. 그래서 배임행의 적극 가담 이 매수이냐면 이거 반사회 무효가 되거든요. 이제 좀 이따 할 거예요. 첫 번째 거기 3번이죠. 동그라미 3번. 이건 세트로 작동돼요. 모든 파트에 산재에서 1타 5피로 나와요. 어디에 해당한지 여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래서 한글로 이룰성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도 나오고 한자 성립 당시로 나오고 이건 기초고 자 이제 우리 대부분이 반사회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들 그러면 우리가 이거 7개 했죠. 이 7개가 사실은 거의 전부예요. 11월부터 1월 계속 7개 왜 이걸 했느냐 이놈이 가장 많이 출제되니까. 그래서 이건 내 느낌하고 대법원의 결론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느낌만 가지고 중심 잡고 반사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첩계약이죠. 별 3개죠. 첩계약 첩들이면 안 되겠죠. 이조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첩계약은 반사회 부인의 사전 승인이 있어도 반사회입니다. 그래서 처에 사전 승인이 있더라도 첩계약은 무조건 반사회.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공무원 나오면 이 판례예요. 이 동네에서 공무원이 나오면 공무원이 좋은 일 했어요 나오겠어요? 나쁜 일 했다고 나오겠어요? 나쁜 일이야. 공무원 청탁 금전 이런 게 나와요. 그럼 공무원 나오면 이 판례니까 반사회 돈 받으면 안 되죠. 2번 수사기관 경찰서 가서 허위 진술 나오죠. 그럼 허위 진술 더 볼 필요도 없어요. 허위 진술 나온 순간 거짓 진술하면 안 되겠죠. 반사회. 자 3번하고 기억 1, 2, 3, 4까지 별 3개 일단 하시고 3번은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 했네요.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 해서 보험금 이렇게 나오죠. 그럼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어. 이 판례니까. 보험 사기꾼. 반사회죠. 그 다음 기억으로도 나와요.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그럼 여기서 이제 느껴져야지. 이 보험 사기꾼이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했던 보험금 부정 취득 이 단어 잡고 반사회로 가는 거예요. 자 4번 변호사가 형사사건 송공보수 받기로 한 약정. 그럼 형사의 동그라미 하겠죠. 형사사건 송공보수만 반사회예요. 형사사건만. 정관유가 이쪽에서 작동되니까. 그래서 반사회. 자 그러면 마지막에 34가 박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작년 기출이에요. 작년에 기출 나온 건 제가 다 마지막 지문 말미에 34 박아놨거든요. 그러면 아하 작년에 형사사건 송공보수가 나왔구나. 그러면 나는 형사사건 송공보수가 반사라는 걸 이 지문 하나를 맞췄겠구나 그런 느낌 들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올해는 이제 안 나와. 그래서 34가 박힌 건 90%가 올해는 안 나와요. 10%는 나와 연타로.
90% 200개 지문 중 한 15개 정도가 올해 또 나와요. 대신 185개는 안 나와요. 90%는 안 나오니까 34가 밖에 있으면 올해는 안 나올 확률이 90% 이상 된다. 참조만 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34가 안 박힌 거에 나온다는 얘기지. 안 박힌 것 중 별 3개 왕별에서 나온다는 얘기 올해는. 그런 마인드로 이 교재를 읽으면 돼요. 자, 저 밑으로 가요. 방가로 3번 목차 바뀌었어요. 동그라미 1번 별 3개.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대. 이런 게 어디 있어? 이혼해야지. 응? 개차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응?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반사회. 그 다음에 4번에 1번 기억 2개 다 별 3개.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그럼 도박이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도박하라고 돈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박하라고 금전 대하면 안 돼요. 도박 나오면 반사회. 기억. 내가 도박 빚을 졌어요. 내 도박빚 변제하기 위해서 내 토지를 저놈한테 양도, 즉 도박 빚 빌린 채권자한테 내 토지를 양도한다는 약속. 이것도 반사예요. 도박 나오면 도박하라고 빌려주든 금전 대여하든 도박빚 갚기 위해서 내 토지를 양도하든 도박 동그라미 하고 도박은 무조건 반사회. 도박 나오면 반사회. 자, 다음 페이지. 오, 됐네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거예요. 지금 7개 한 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추가할 거예요. 내가 뺑소니로 구속당했어요. 사실은 내가 뺑소니 안 했거든요. 근데 누군가 내가 아닌 딴 놈이 뺑소니 친 걸 목격자가 있어. 그러면 나는 내 부인을 시킵니다. 나는 구속 상태니까. 부인, 저 사람 법원 나와서 내가 뺑소니 안 쳤다 증언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해. 자, 부인이 찾아갔어. 안 하겠대. 법원 오기 싫대. 그럼 어떻게 돈 좀 준다고 해야지. 제발 증언 좀 해주세요. 돈 좀 오늘 살해드릴게요.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증언 대가로 증언 좀 해주세요. 자, 돈을 줘요. 근데 너무 많이 주면 반사를 봐요. 그래서 적당히 줘야 돼. 그게 어디 있느냐? 증언 5번이에요. 동그라미 5번. 다시 와요.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저기 공무원, 허위진술, 보험사기꾼, 그 다음 형사사건 5번 있죠. 9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정의관념. 9페이지 오른쪽에 중간 5번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우리 국민들이 용인,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대가 넘었다. 넘는 애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 항상 제가 노란색이 키워드란 얘기예요. 증언을 조건으로 우리 국민들이 통상 용인이 수긍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어. 너무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넘었다 하면 느낌 가져요. 너무 많이 줬구나. 그러면 대부분이 반사를 봐버려요. 적당히 주라는 얘기예요. 적당히. 그래서 증언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 넘는 나오면 반사예요. 넘었다. 넘지 않았다면 반사에는 아니겠죠. 근데 넘지 않았다는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왜? 대법원 판례가 없거든. 대법원 판례가 없으면 시험에 못 내요. 그래서 넘는 일놈만 나오는 거예요. 넘지 않느나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넘었구나. 이게 키워드. 넘었구나. 증언 나오고 통상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어. 그래서 너무 많이 주면 대부분이 반사로 봅니다. 그 다음 자 여기 봐요. 동기가 반사해래요. 동기가 뭘까?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 내 마음속 동기죠. 그 동기가 반사야. 자, 페이지가 어디 있느냐?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겨서 왼쪽 10페이지의 맨 위쪽 동기 불법 있죠. 5번에 방금 그 증언 거기 당연히 노란색이니까 별 3개 될 거고 여기도 별 3개 들어갑니다. 자, 동기가 반사이다. 일단 이해를 한번 시킬게요. 을이 갑소유 오피스텔에 세를 얻고자 해요. 임대차. 자, 그런데 을은 왜 갑 오피스텔을 세를 얻고 싶느냐? 임대차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왜 하게 됐느냐? 왜 세를 들어가고자 하느냐? 이게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 동기예요. 우리 동기차고에서 배웠어. 너 왜 샀니? 집 지으려고요. 땅값 오를 것 같아서요.
계약을 하게 된 이유. 이게 내 마음속 동기죠. 을, 당신은 왜 갑 오피스텔에 임대차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게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 마음속 동기죠. 자, 을은 이 갑 오피스텔을 얻어서 뭘 할 생각으로 세를 얻으려고 했느냐? 성매매. 성매매업소 운영하려고 세를 얻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저는요,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서 여기서 돈 좀 왕창 벌어보려고 저는 포주예요, 포주. 자, 이거 마음속 동기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세를 들어갔죠. 마음속 동기는 표시되지 않는 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매매라는 것은 이 동기는 반사회지. 동기가 반사야. 하지만 을이 갑하고 계약할 때 이 얘기를 안 했어. 표시가 안 됐죠. 그러면 상관없어. 이건 완전한 유효. 그런데 을이 자랑했지. 저요 여기서 할 거니까 한번 와. 그 딴 식으로 자랑했지. 에? 그러면 마음속 동기가 표시됐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마음속 영역이 아니지. 수면유료 부상. 그럼 무조건 이제 법률행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동기가 나오면 마음속 동기인데 이게 표시됐는지 이 두 글자를 찾아내야 돼.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예요. 그러면 마음속 동기는 절대로 법률에 영향을 안 미친데 이 마음속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됐죠? 표시됐어. 그러면 당연히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적이니까 이 법률행위 자체도 반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 동기는 우리 시험은 또 표시밖에 안 나와. 표시 안 된 건 시험 문제거리가 될 수가 없어. 동기라는 두 글자가 뜨면 어딘가 표시라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기가 표시됐다면 그 동기가 반사회다. 그럼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인 거예요. 이게 동기의 불법 그래요. 목차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표시 동그라미 하겠죠. 상대방에게 표시됐죠? 또는 알려진 동기가 반사야. 그러면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하죠. 다시 앞으로 와봐요. 다시 앞으로 와서 방금 증언 넘었구나. 그 5번 밑에 6번 있죠. 6번 왕별이에요. 6번은 왕별.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이제 금방 할 거예요.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지금 듣기만 해요. 갑이 을한테 팔고 갑이 다시 병한테 팔았어요. 이걸 이중매매라고 하는데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이 네 글자가 뜨면 제2매매는 반사회로 봅니다. 그래서 네 단어를 동그라미 빵 하는 거예요. 어디에? 적극 가담. 그 앞에는 반드시 매도인 갑의 배임행위라는 이 배임행위 네 글자가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제2매매는 반사회예요. 반사회. 왕별 해 놓으시고 자, 이제 이따 이중매매에서 이중매매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넘겨요. 넘겨서 반사에 해당하는 건 앞에 7개, 지금 3개, 10개만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외에도 막 많죠. 몇 개 돼 있죠.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하지만 할 거야. 5월달에 정리하고 여러분 한번 읽어봐도 돼요. 시험에 답 고른데 이거면 충분해. 이 10개면은 정말. 그래서 이건 확실히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확인할 건데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여기서 다 걸리게 돼 있어. 특히 이제 이걸 해야 정답을 걸죠. 우리 대부분이 반사를 보지 아는 거, 이걸 하면 되는 거 이제. 반사에 해당하는 건 저 10개만 하시고 저기서 실수하지 마시고 이제 반사로 보지 않은 대부분 판례 이걸 볼 거예요. 여기가 훨씬 중요하죠. 반사를 안 본 거. 우리 대부분이 내가 볼 때는 나쁜 놈 같은데 반사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부분이 반사로 보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하죠. 이 세 놈. 이 세 놈. 그래서 갑니다. 1번, 2번, 3번 왕별. 1번, 2번, 3번 이 세 개가 왕별이에요. 가장 넘버원은 당연히 1번이지. 동그라미 1번. 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 그럼 어디 동그라미 하라겠어요? 허위에 동그라미 하시는 거. 허위 근저당 밑줄. 허위 동그라미 근저당 밑줄.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뭘 계산하신다? 허위 표시. 이걸 빨리. 허위 근저당 이렇게 밑줄 하시고 시험 보실 때 허위 근저당은 허위 표시. 허위 표시는 통장 허위 표시구나. 의사 표시구나. 의사 표시는 절대로 대부분이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네 동네에서 놀아. 의사표시 거기서 무효라고 돼 있잖아. 왜 우리 법률행위 내가 끌고 오겠어. 대법관 얘기예요. 그래서 허위근저당은 허위표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대법원이 절대 반사를 보지 않는다. 자, 동그라미 2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 사용.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고. 어디에 동그라미? 강박. 강박도 마찬가지. 너 사기 강박 의사표시구나. 의사표시는 절대 대부분이 반사로 보지 않는다. 법률행위 첫 번째 동네로 끌고 오지 않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민법은 동네, 주소가 중요해요. 주소. 법률행위 동네인지 의사표시 동네인지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선의 3자에게 들이댈 수 법률행위 있지만 저쪽 의사표시 동네는 선의 3자에게는 들이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1번, 2번 내 느낌에는 아니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하고 뭐 강박이라는 국가가 국민 협박하고 그래 내 느낌은 반사회 같은데 우리 대법원은 반사회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 이게 바로 오공재산 헌납 사건이에요. 국가가 국민을 협박했잖아. 재산 헌납에 80년. 근데도 우리 대법원은 반사회를 보지 않아요. 반사. 왜? 의사표시니까. 의사표시니까. 그래서 동네가 중요하다는 얘기. 내 느낌은 반사회지만 반사회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 자, 그러면 어디에 동그라미? 세자의 동그라미. 세금이 나오면 절대로 우리 대법원 반사회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했거든, 대법관이. 다운계약. 근데 어떻게 반사회로 보겠어요? 자기가 대법관 되기 전에 대법관의 동목은 뭔지 알아요? 위장전입. 위장전입. 그 다음에 다운계약. 인사청문회 때 다 나와요. 하지만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장관도 임명된다 안 된다? 된다. 고위공직자의 필수 요소. 위장전입. 다운계약. 그런데 대법관이 자기가 5년 전에 다운계약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반사로 봐. 그래서 영원히 그 판례 변경되지 않을 판례가 이놈이야.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다운계약은 절대 영원히 우리 대법원은 반사를 보지 않아요. 왜? 앞으로 임명될 대법관들도 계속 이거 했거든. 계속. 그래서 단어 잡고 허위근저당 나오면 허위표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반사를 보지 않아. 강박 나오면 동그라미하고 사기, 강박, 의사표시죠.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 여기 있네. 통정, 허위표시하고 사기, 강박,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절대 반사로 보지 않는다. 이 세 놈만 알면 특히 이놈 무수한 정답 지문이에요. 허위근저당만 알면 막말로 10문제 중 5문제가 얘가 정답 지문이야.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허위근저당 의사표시야 너 반사하냐 이것만 알면 10문제 중 5문제 맞춰버려. 우리 30년 기출중 그 정도로 많이 나와요. 허위근저당. 왜 많이 낼까? 사람들이 틀리니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럼 사람은 느낌이 있거든. 이 나쁜 놈 반사회 계속 틀려.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자기가 출제위원 들었을 때마다 전에 출제한 거 알잖아요. 오답표 정답률 많이 틀려 수험생들이. 그럼 다음에 또 내. 또 틀려. 재밌어. 또 내. 또 틀려. 재밌어. 출제위원은 틀려주면 재밌어요. 자기는 틀릴 거라고 출제했는데 맞춰버리죠. 정답률이 세죠. 그럼 재미없어. 그럼 다음에 안 내버려. 근데 낼 때마다 족족 틀려줘.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느낌 가지고 찍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거 느낌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 강제집행, 경매, 면할 목적으로 나쁜 놈이구나. 가면 안 돼. 여기를 잡아야 돼. 허위근저당, 허위표시. 의사표시는 절대 대부분이 반사를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것도 느낌 가지고 찍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왜?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수험생들이 훨씬 많아요. 대충 시험 봐. 한번 가볼까? 중개사 별것도 아니겠지. 그런 사람 느낌으로 찍는 사람 절대 합격 못해요. 응? 정확히 해야 돼. 그래서 이유 세금 반사회 아니다. 의사표시 반사회 아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별 3개. 변호사가 민사사건 송공보수죠. 그럼 민사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민사. 민사는 반사를 보지 않아요. 형사만 반사회. 형사만. 민사는 정관여부가 작동하지 않아요. 자 이제 5번 처음 하는 거예요.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자 5번도 별 3개 하시고,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 숨기기 위해서 하는 남에게 맡기는 행위 임치라고 해요. 뭐 임치 있다는 건 몰라도 되고, 그러면 이게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느낌이 오죠. 범죄행위 조성된 비자금이래. 그러면 반사로 찍어버릴 사람들이 많겠죠. 하지만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돼요? 소극적에 동그라미 해야 돼요. 그래서 반사회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이라 하더라도 이걸 숨기기 위해서 은닉하게 남한테 맡기는 임치라는 법률행위는 반사로 보지 않아요. 반사로 보지 않기 위해서 나온 단어가 소극적이라는 세 글자예요. 자, 이게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에요. 노태우 비자금. 노태우, 전두환 비자금 많이 만들어놨죠. 자,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이 만든 비자금을 재벌그룹에 맡겼어요. 숨기려고 맡겼어, 은닉.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훔친 물건을 숨겨. 그게 적극적 행동일까, 소극적 행동일까? 한번 생각해봐. 이 단어 의식하지 말고. 못 찾게 숨겼어. 뭐가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지. 아니, 누군가를 못 찾게 숨겨버렸어. 그게 더 나쁜 거지. 더 적극적 행동이지. 못 찾게 숨겨버렸으니까. 근데 우리 대법원은 숨기는 게 더 나쁜 놈이에요. 생각하자. 친구가 찾으려고 하는데 숨겨버렸잖아. 그게 어떻게 소극적 행동이야. 더 적극적으로 못 찾게 하는 적극적 행동이지.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결론 정해놨어요. 비자금 노태우 반사회로 보면 나 죽을 것 같아. 왜? 그때 살아있을 때 나온 판결이니까. 노태우가 그래도 전두환도 시커멓게 살아있고. 그러니까 노태우 어차피 전두환이 보고 있자. 전두환이도 비자금인데. 전두환이 되게 무서워요. 옛날에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둘 다 돌아가셨지만. 자, 어찌됐든 반사회로 보지 않겠다 결론 내렸어. 못 보는 거지 사실. 무서우니까. 노태우가 무섭지 않아. 전두환이 무서운 거야. 뒤에 있는 전두환. 그래서 반사를 안 받겠다. 결론 정했어. 그래서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이 행동도 반사를 보지 않겠다. 그래서 소극적이라는 세 글자가 판결문에 나오는 거예요. 소극적은 아니다예요. 앞으로 기억해요. 소극적은 결론은 아니다야. 뭐가? 반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자금이 나오고 소극적 은닉 숨기는 거죠. 그러면 소극적 이 세 글자가 반드시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에 동그라미 하고 소극적이니까 우리 대부분이 반사로 보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오른쪽 34 밑에 밑줄이 있죠. 정답 지문이란 얘기예요. 작년에 박스 문제로 나왔어요. 박스 문제 정답. 그래서 그냥 34면 기출, 34 밑에 밑줄이 있으면 정답 지문. 그래서 이거 벌써 세 번째 나왔어요. 다 맞췄어. 그래서 노태우 비자금 사건, 이건 소극적으로 봐서 반사회가 아니다. 소극적 아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우리 대법원이 반사를 보지 않은 5개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넘버 원, 첫 번째. 허위 근저당. 그 다음,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 기출특강 있죠. 그거 신청 안 하신 분도 다 들으세요. 한번 보고 경험하세요. 신청 안 하신 분들도 한번 들어보고 해봐요. 오늘 배운 거 오늘 통전까지 냈으니까 아마 차고까지는 진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안전빵으로 통전까지 냈어요. 혹시 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25문제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고 제 해설을 들어봐야 돼요. 혼자 절대 문제 풀면 실력이 안 늘어요. 제가 어떻게 문제 2줄짜리 지문에서 어디에 동그라미하고 있다부터 판단하고 하는 거, 그다음 박스 문제 어떻게 푸는지 제끼고 포함시키고 그걸 자꾸 들어봐야지 여러분들 문제 푸는 실력이 늘어나요. 문제는 실력 돼서 푸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같이 병행하라고 했어요. 병행. 그래서 그 오후 특강 들어봐요. 신청 안 하신 분도. 그래서 허위 근저당 의사표시 반세 아니야. 강박 의사표시 반세 아니야. 세금은 반세 아니야. 민사사건 성공부수 민사는 반사회 아니야. 형사만 반사회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비자금 나오고 소극적 은닉. 소극적 반드시 뜨게 돼 있어요. 지문에. 소극적이니까 반사회 아니야. 소극적이니까. 이 단어 잡고 반사회 아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반사회 효과. 자, 효과. 맨 밑에 양가로 3번 반사회 효과. 여기서는 세 가지를 보면 돼요. 첫 번째 1번, 2번, 3번 기억까지 별 3개겠죠. 노란색이 다 바뀌어 있어요. 자, 1번, 2번이 더 중요해요. 3번보다는. 자, 1번. 사회질서 위반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싸움이겠죠. 그러면 어디에 동그라미 하라고 했어 제가? 여기에 동그라미 하라고 했어.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선의 삼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있다.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싸움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반사회가 나오든 강행법규 위반이 나오든 불공정이 나오든 이 세 놈은 강행죄 위반한 법률행위, 반사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러면 첫 번째 동네인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모든 삼자에게 무효가 뻗어가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니까 모든 삼자에게 다 무로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삼자가 손이든 악이든 뭔 상관이야.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선의 삼자에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장난친다는 얘기예요. 항상 총칙은 선이 악의에다 장난쳐요. 그래서 선이 악의가 나오면 무조건 잘 봐야 돼요. 선의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또 하나 더.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아무리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고 싶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2번이죠. 2번. 반사회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지를 알고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이게 세트란 얘기예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선의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고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추인해도 절대 유효로 되지 않는다. 의사표시는 완전히 반대야. 자, 보기만 해요. 쓰지 마.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선의 삼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의사표시 통정 무효는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는 결론이 완전히 반대야. 그래서 지금은 법률행위 집중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일단 처음에는 이걸 아시는 거예요. 모든 삼자에게 우주까지 제가 무효가 뻗어 나간다 했잖아. 갑이 소유자예요. 을부터는 어느 누구도 소유권 취득 못해. 무니까. 무 소유권 없다. 이제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병한테도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고 싶어도 유효로 되지 않아요. 이유. 아니 강행법규 위반했고 반사에 직거래한 놈인데 당사자가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영원히 무효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추인은 의사표시 동네 그쪽만 추인이 가능하지 법률행위 동네는 반사회랑 관련되죠. 강행법규. 그래서 추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아주 잘 나와요. 3번 첫 계약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첫 계약 대가로 소유권 줬대. 감남이 을 여한테 아파트 한 채 줬단 얘기죠. 증여. 첫 계약이죠. 불륜을 통한 증여이기 때문에 줬단 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줬단 얘기예요. 첫 계약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 자, 1년 만난 후 감남이 헤어집니다. 감남이 을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을려 잘 만났어. 미안해. 우리 헤어져. 스폰서. 자, 이렇게 얘기죠. 을려야 우리는 불륜을 통한 증여이기 때문에 이 증여는 이 법률행위는 반사회야. 반사회면 이 증여는 무효야. 그러면 무효의 효과에 따라 받은 건 서로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이 생겨. 따라서 너는 내가 준 아파트를 부당이득으로서 나한테 돌려줘야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온 거죠. 법은 이걸 막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불법 원인 급여 법 조문이에요. 자, 이 불법은 반사회만을 말해요. 반사회를 원인으로 준 게 있다면 절대로 우리 법 조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 조문이에요. 그래서 나쁜 반사를 원인으로 등기 줬다면 절대 나중에 무효를 원인으로 받은 거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법 조문에 따라서 결국 감남은 헤어진 을려를 상대로 아파트를 돌려받으려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어. 못 돌려받아요. 자, 그러니까 갑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어요. 판사님, 저 두 번째 소송 들어갑니다. 판사님 제 얘기 들어봐.
증여가 무효면 을 등기도 무효. 얘 소유권 없고 제가 소유자 판사님 맞죠? 물권행위 유인론에 따라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너 소유권 없어. 소유자는 나. 갑이죠. 그래서 판사님 맞죠? 증여가 판사의 무효니까 을 등기 무효. 얘 소유자 아니고 제가 소유자 맞죠? 그냥 판사가 맞아요 했죠. 저 그러면 두 번째 소송 들어갑니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아파트 돌려주세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니까 판사가 너 소유권 있는 건 맞아. 하지만 이건 안 돼. 너 절대 돌려받을 수 없어. 자, 복귀한 소유권에 대한 반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적 권리로 돌려달라고. 이건 법이 막아버렸고 법조문 불법 원인 급여 규정 법조문이 막고 두 번째 저는 그러면 복귀한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187조 기억나죠? 복귀한 소유자로서 제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반환 청구합니다. 막아버렸죠. 소유권으로도 안 됩니다. 이유 만약에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반환 청구를 허용해 주면 이 법이 있으나 마나가 되지. 불법 원인급여 나쁜 짓거리 한 놈 절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이 법주문을 있으나 마나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대부분이 안 돼요. 당신 소유권 복귀한 건 맞아. 하지만 당신한테 반환 청구를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반환 청구를 허용해 주면 불법 원인급여라는 우리 법조문이 있으나 마나 되니까.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첩계약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으로도 못 돌려받아 소유권으로도 못 돌려받아 하고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기억. 불법 원인으로 물건이에요. 건. 아이고 오타가 있어.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이게 바로 불법 원인 급여죠.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결국 감남은 부당이득으로도 못 돌려받고 소유권으로도 못 돌려받죠. 그러니까 절대 못 돌려받는 이 아파트는 누구 거? 을려에게 귀속. 그래서 을려가 소유권 먹는 거예요. 절대로 못 돌려받으니까. 을려에게 귀속. 그게 이제 니은에 있죠. 그 결과 절대 못 돌려받기 때문에 그 그 거울 반사적 효과로서 이 목적물 소유권은 누구한테? 상대방 을려에게 귀속. 여기까지만. 을려에게 귀속. 그 뒤는 몰라도 돼요. 나봤자 흘러갈 거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확실히 할 것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효과 세 개를 보면 돼요.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내야 돼. 있다. 법률행위 동내 무효는 절대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여기는 있다고 여기는 않는다죠. 대충 외우면 안 된다고. 확실히 외워놔야 된다고. 법률행위 동내 무효. 확실히. 자, 이제 처음 하죠. 부동산 이중매매. 느낌이 오죠? 부동산을 이중으로 팔았대요. 이게 부동산 이중매매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이중매매는 3, 4년에 한 번씩 나오고 주로 사례 문제로 나와요. 갑이 보면서 봐요. 을에게 팔죠. 매매. 그런데 갑이 매도인. 갑은 매도인. 을은 제1 매수인. 매도인 갑이 을로부터 반드시 중도금을 받아야 돼요. 중도금. 매도인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중도금을 받은 갑이 병이란 놈한테 다시 팔아버려요. 제1매매, 제2매매예요. 그래서 병은 제2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1매수인 을, 제2매수인은 병이에요. 갑이 먼저 을한테 파니까 반드시 우리는 갑을 병 순서, 시간 순서대로 배정을 하니까 갑이 을에게 팔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갑이 병에게 매도했다. 문제 사례가 이렇게 나와요. 갑이 토지를 을에게 매도, 중도금 받은 후 다시 병이란 놈한테 매도, 이전 등기했다. 이게 사례 문제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을은 소유권 이전 채권이 있고
병도 아직 등기 받기 전에는 주세요, 주세요. 소유권 이전, 채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한 상태에서 매수인은 채권 취득하죠? 소유권 줘, 갑한테. 채권. 병도 매수인이죠? 갑, 소유권 줘? 채권. 자, 채권자는 평등합니다. 먼저 계약했다고 해서 너한테 우선권이 있지 않아요. 자, 돈 빌려줬죠? 먼저 받은 놈이 먹는 거예요. 내가 맨 먼저 빌려줬다 우선권이 없어요. 채권자는 평등. 그러면 먼저 돈 받은 놈이 이기듯이 먼저 등기한 놈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채권자 을병은 먼저 샀고 나중에 샀죠? 우선순위 없어. 병이 항상 이 매수인이 등기 박아요. 그래서 이중매매가 되는 거예요. 얘가 등기를 박아.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등기한 놈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요. 을이 야 내가 먼저 샀잖아. 병 내놔. 안 돼요. 먼저 등기한 놈이 소유권 취득. 채권자는 평등하니까. 자 그러면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는 제2 매수인이 항상 등기를 박아요. 문제가 이렇게 가. 그러니까 이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2 매매는 유효예요. 자 이제 이렇게 올 거예요.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 원칙 유효. 자 이제 갑니다. 유효면 매매가 유효면 이놈은 소유권 취득. 이렇게 갈 거예요. 이제 당연히 이 등기는 유효겠죠. 총칙은 등기 유효면은 거의 안 나와요.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훈련할 거예요. 매매가 있을 매매가 효력이 있죠. 그러면 뭐가 있느냐? 소유권이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이 있어요. 앞으로 매매가 유효면 소유권이 있다. 소유권 취득한다겠죠. 유효 소유권 취득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제2 매수인이 설사 1매매 사실을 알고 샀어. 악이야. 가. 너 을한테 한 달 전에 팔았잖아. 알고 샀죠? 너 나한테 팔아도 괜찮아? 그냥 갑이 괜찮아. 사. 악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변하잖아. 이 결론이. 그래서 원칙은 쉬워요. 부동산 이중매매는 제2매매 유효 있을 소유권 취득 이 매수인이 설사 1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산 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봐요. 부동산 이중매매는 갑이 지 부동산을 을한테 매도. 자 중도금 동그라미. 반드시 중도금 받아야 돼요. 중도금 수령한 후 다시 병이라는 놈한테 매도. 병한테 이전 등기까지 갔죠?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 병한테 등기 갑니다. 자 원칙 유효. 동그라미 1번 기억 2번 이 세 개가 별 세 개예요. 1번 기억 2번 이 세 개가. 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예요. 제2매매가 유효란 얘기예요. 제2매매 유효. 자 기억 병 제2매수인이죠. 제2매수인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제1매매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악이라 하더라도 알고 샀는 악이라 하더라도 병이 악이라 하더라도 제2매매 유효예요. 유효. 따라서 매매가 유효니까 2번 병은 소유권 취득. 그래서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은 풀어가는 거예요. 1매수인 을은 이 병에게 뭔가를 할 수 없어요. 자 봐요. 앞으로 엄청난 세트예요. 1매수인 을은 병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따로 끝나요. 할 수 없어. 왜? 소유자니까. 이등기 유효죠?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엄청난 세트예요. 그래서 내 상대방이 소유자라면 나는 소유자에게는 뭔가를 할 수 없어요. 그럼 뭔가가 나오냐? 꼭 등기 말소가 나와요. 또는 이전 등기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병이 소유자니까. 결국 병이 소유자다 이걸 알면 기억 지문을 풀어가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외울 건 제2매매 유효. 매매가 유효니까 병 소유자. 병이 소유자니까 을은 소유자 병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세 개만 훈련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심할 건 꼭 선의 악의에 장난칠 수 있으니까 설사 이 매수인 병이 제1매매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이라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 조심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3번은 몰라도 돼요. 저런 거 흘러가요. 자 이제 더 중요하죠. 자 일단 하나 더. 매도인이 을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후 팔죠. 그러면 무조건 배임행위에 해당돼요. 유효무효하고 상관없이 매도인은 중도금을 받으면 딴 놈한테 팔면 안 돼요. 형사 배임죄예요.
배신행위, 형사 배임죄, 횡령 배임 들어봤죠? 그 배임이에요. 배임죄, 형사 범죄가 돼요. 그래서 매도인은 처벌받아요. 배임죄로. 중도금 받으면 딴 놈한테 팔면 형사 배임죄에 걸린다. 그래서 배임행위란 말이 걸려요. 하지만 얘는 처벌받아도 병이 특별히 관여를 안 했다면 이 매매는 유효병 소유권 취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매수인이 매도인 갑의 배임행위에 어떻게 했대요? 적극 가담했대요. 적극 가담. 시험은 이제 여기가 훨씬 잘 나와요. 90%는 여기가 나와요. 적극 가담. 자, 이거 확실히 잡아버릴 거예요. 갑은 매도인. 중도금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중도금 받았다고 원래 나와요. 그렇게. 중도금 수령한 후 팔죠. 제1매매 병 제2매매. 자, 그러면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한 후 팔면 무슨 행위다? 배임행위예요. 유효든 무효든 그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로 이제 여기서 나오죠. 이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 이 네 글자가 떠요. 적극 가담 무슨 얘기냐? 갑이 을한테 판 사실을 단순히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갑을 꼬시는 거예요. 갑, 너 쟤한테 팔았지? 응. 너 나한테 다시 팔아. 그냥 갑이 그러는 거. 안 돼. 나 중도금까지 받았어. 나 처벌받아. 배임죄 걸려. 안 판다는 갑을 제2매수인 병이 적극적으로 꼬시는 거예요. 내가 돈 더 줄게. 얘 5억에 팔았지? 나 6억에 살게. 이런 식으로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어떻게 했다? 적극 가담, 적극 요청 다 같은 말이에요. 적극 요청, 적극 권유. 근데 대부분은 적극 가담이라 나와. 적극 요청했든 적극 권유란 단어가 나왔든 어찌 됐든 대부분은 적극 가담으로 나와요. 그러면 병이 나쁜 놈이에요. 적극적으로 형사 배임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죠. 따라서 이 적극 가담이 나오면 제2매매는 적극 가담 반사회가 되는 거예요. 적극 가담 반사회. 제2매매. 갑병 두 사람 사이 매매라는 법률 행위는 반사회 법률 행위에 해당해요. 자, 이제 시작돼요. 제2매매가 적극 가담 반사회면 제2매매 무효.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시험은 여기서부터 가요. 적극 가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첫 번째 지문 이거 반사에 해당한다. 자, 반사이니까 제2매매 갑과 병 간의 제2매매는 무효가 된다. 자, 병한테 반드시 이중매매 등기 간다겠죠. 자, 그러면 매매가 반사에 무효면 매매가 무효면 병 등기 무효. 병 소유권 있다 없다? 소유권 없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 못 돼요. 그래서 매매가 반사에 무효니까 이매수인 병 소유권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갑니다. 매매가 무효면 병 등기 무효겠죠? 자, 등기 무효는 시험에 안 나와요. 대신 여기서 나와요. 자, 을이 제1매수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됐죠. 병이 적극 가담해서 갑병 제2매매가 반사에 무효가 됐다는 걸. 그러면 얘 등기 무효니까 소유권도 없죠?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을이 제2매수인 병을 상대로 직접 무효등기 말소하세요. 직접 너 무효등기니까 말소하세요.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을은 제2매수인 병을 상대로 직접 뭔가를 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이유 얘는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자. 갑은 소유권 줘야 할 소유권 이전 채무자. 자, 1매수인 을의 채무자는 매도인 갑이죠.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 갑에게 지채권 주세요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제2매수인 병을 상대로 채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의 상대권. 채권은 자기 채무자에게 행사해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 이 매수인의 다이렉트로 직접 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사람이 세 놈 있다는 거고 자기 채무자를 통하지 않고 바로 찔렀다는 얘기예요. 직접이 다이렉트죠. 다이렉트라는 얘기는 중간 놈을 찔러버렸다는 얘기야. 따라서 직접이 나오면 항상 청구하는 놈, 을은
병에게 나오면 세트예요. 직접이라는 두 글자 더 있다는 얘기는 청구하는 놈은 채권자고 상대방은 지 채무자 아닌 제3자예요. 그래서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99% 소수로는 직접 들이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무효등기를 말소해서 자기한테 이전 등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직접 말소 청구할 수는 없고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에게 주는 권리 하나,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채권자 대위권이에요. 그래서 을은 채권자로서 자기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 이게 바로 을은 자기 채무자인 갑을 대신해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이 나오면 무조건 세트로 또 직접은 안 되고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소수를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대위라는 두 글자가 뜨면 소수를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엄청난 세트예요. 엄청난 세트. 그래서 직접이 나왔다는 얘기는 반드시 사람이 세 놈 있다는 거고 그 세 놈에서 청구하는 놈은 채권자고 상대방은 지채무자 아닌 제3자예요. 그때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다이렉트로 찌르지는 마라 그 말이에요. 대위에서 해라. 대위에서. 직접 한데 대위대, 직접 한데 대위대. 저기 다 노란색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자, 하나 더. 자, 1매수인이 갑의한 병관 제2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게 있고 채권자한테 권리 하나를 더 주죠.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또 줘요. 자, 채권자 취소권은 뭐냐? 채권자가 자기 채무자가 한 이 법률행위를 취소해버릴 수 있는 엄청난 권리예요. 이게 채권자에게 주는 두 가지, 대위권하고 취소권. 자, 대위권은 인정되죠? 대위에서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취소권 안 돼요. 1매수인 을은 자기 채무자가 한 이 법률행위, 제2매매계약을 채권자로서 취소권 행사할 수는 결론은 없어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는 없어. 저기 세 번째. 이유. 채권자 취소권을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오로지 금전 채권자만 가능해요. 돈 빌려준 놈만 채권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해요. 근데 1매수인은 돈 빌려준 놈이 아니잖아. 1매수인은 을은 무슨 채권자예요? 소유권 주세요 채권자예요. 갑한테 돈 빌려준 금전 채권자가 아니죠. 그래서 1매수인은 채권자 취소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매수인은 대위는 할 수 있지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로 끝나요. 하지만 이놈은 정답 지문 나오지 않아요. 이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하지만 대위는 나와. 대위는 정답 지문 나와요. 워낙 많이 나와요. 대위는 하도. 근데 취소권은 너무 어려워서 정답 지문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얘가 넘버 원이에요. 병이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정이라는 사람한테 다시 팔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병으로부터 산 정. 이놈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의의 정이에요. 선의의 정. 등기 받겠죠. 자, 정의. 이와 같은 적극가담 반사의 등을 전혀 모르는 선의의 정이다. 자, 선의의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이게 넘버 원이에요. 자, 이래 갑니다. 매매가 무효면 병 소유권 없어. 무 소유권 없어. 자, 병으로부터 산 정. 선이 딴 거 볼 필요 없어.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는 앞놈을 봐야 돼요. 선악으로 결정되잖아요. 앞에 놈, 자기한테 판 병이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쥐도 소유권 넘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앞놈을 보세요.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는 누구가 결정한다? 병이 결정해요. 얘가 소유권이 있으면 넘겨받을 거고 앞놈이 소유권이 없으면 넘겨받을 수가 없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결국 부동산 이중매매는 적극가담 이게 나오면 자 이렇게 올 거예요.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이게 나와요. 문제에 나와. 문제. 배임행위 적극가담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오면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적극가담하면 제2매매는 반사회. 반사회니까 제2매매는 무효. 반사회 무. 자 이제 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니까 병 소유권 없다. 병 뜻한 정 너도 소유권 없다.
없다, 없다로 가는 거예요. 매매가 무효면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앞놈이 소유권 없으면 뒷놈도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이중매매는 이 선예정이 넘버 원인데 소유권 절대 취득 못해요. 이유, 앞놈이 소유권 없잖아. 이 그림을 훈련해서 외워요. 반사이니까 무니까 소유권 없어. 너도 없어. 소유권 없어. 뒷놈 너도 없어. 하나 더. 아무리 선이라도 갑과 병의 제2매매는 반사의 무효죠. 무효니까 유효라고, 지가 유효라고, 제2매매를 유효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의 정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이유 여기 있잖아. 병, 앞놈, 이매수 소유권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정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제2매매는 반사의 무효죠. 반사의 무효니까 아무리 선이라도 제2매매 얘가 유효라 주장할 수도 없다. 유효라 주장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제2매매는 확정 무효인 거예요. 반사회 무. 나 선이니까 나 좀 봐줘요. 저 제2매매 좀 유효로 만들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반사회 무효인데. 여기서 이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문을 해결하고, 앞놈이 소유권 없으면 정 없다. 반사의 무효죠. 적극가다.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고. 민법은 계속 끌고 가야 돼. 끌고 계속 꼬리 물고, 꼬리 물기 잘해야 돼요. 자, 갑니다. 적극가담 반사회 제2매매. 반사니까 제2매매는 무효. 자, 또 끌고 가. 무효니까 소유권 없다. 앞놈이 소유권 없으니까 뒷놈 정도 아무리 선이라도 소유권 없다. 반사의 무효니까 아무리 선이라도 제2매매가 유효라 주장할 수도 없다. 결국 없어로 끝나요. 적극가담 무는. 적극가담 반사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반사의 이제 없어. 한글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 앞놈이 없으니까 선이 정이라도 너도 없어. 제2매매는 반사의 무효니까 유효라 주장할 수도 없어. 그래서 소유권 취득 이놈이 계속 정답지만 계속 유효라 주장할 수 있다. 선이니까 항상 총칙, 특히 이 법률행위 의사표시 동네는 선이 악이 장난쳐요. 선이 악이. 그래서 선이라고 해서 보호 안 돼요. 그래서 잘해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제 할게. 1매수인 을은 2매수인 병을 상대로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대위로 해라. 이 정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적극가담 배명에 적극가담 동그라미 빵 하시고 목차해도 되고 동그라미 1번 해도 되죠. 1번 별 3개, 2번, 3번 기억까지 별 3개, 1, 2, 3 기억까지 별 3개, 5번하고 기억은 왕별, 5번 기억이 왕별이에요. 자, 1번 갑니다.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 갑의 배명에 적극가담 떴어. 배명에 적극가담. 그러면 갑과 병 사이 매매, 이 매매죠? 이 매매는 적극가담 반사회. 반사회니까 반사회 동그라미 빵 하시고 반사회 니까 무효니까 이제 끌고 가. 2번 동그라미 2번. 제2매수인 병은 매매가 무효니까 소유권 없다. 자, 동그라미 3번 별 3개. 다 별 3개. 을은 1매수인이죠. 2매수인 병을 상대로 직접 동그라미 직접 나오면 소수로 가요. 들이댈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 채권의 상대권 때문에.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 을은 왼쪽 놈, 자기 채무자인 갑을 대위에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안 돼. 대위는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엄청난 세트. 자, 4번. 제1매수인 을은 갑병 매매, 제2매매죠? 제2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를 지가 채권자로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없다의 동그라미.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돈 빌려준 놈만 가능한데 1매수인은 금전 채권자가 아닌 소유권 주세요. 채권자니까. 채권자 취소권 안 돼. 결국 직접 안 돼. 채권자 취소권도 안 돼.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요. 두 개를 같이 외워. 의리병에 대해서 직접 들이댈 수 없고 채권자 취소권도 안 되고 두 개는 할 수 없다로 끝나요. 직접 안 되고 취소권도 안 되고 외우실 분은 이렇게 외우셔요. 자, 5번. 이 매수인 병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전득한 정. 자, 병으로부터 정이 샀죠. 자, 이놈이 전혀 모르는 선이래. 그렇더라도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에서 가지고 와야 돼. 병 소유권 없죠.
그러니까 병으로부터 산 정도 소유권 없다. 승계 취득의 법례예요. 앞놈이 소유권이 없으면 뒷놈도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선의 정이 이 매수인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자, 이 선의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갑병 매매가 제2매매죠. 제2매매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왜? 제2매매는 반사에 무효니까. 무효인데 못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어. 이놈이 가장 중요해요. 기억이. 5분 더 잘 나오지만 기억이 더 잘 나와요. 정답지 뭐. 그래서 병으로부터 산청 절대로 소유권 취득도 못하고 제2매매가 유효라 주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강의노트 있죠? 여기 판사가 강의노트잖아. 지금은 요약집에 우리 기출지 원문을 보고 중심 뽑아내는 훈련을 하고, 강의노트는 이 단어를 외우는 데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단어. 적극가담 반사회. 반사회니까 무효. 무니까 소유권 없어. 이로 끌고 와. 제가 아까 가르친 대로. 병이 소유권 없으니까 정 소유권 없어. 반사회 무효니까 아무리 손이라도 제2매매가 유효라 주장할 수 없어. 단어 공부하는 거예요. 강의 노트는 단어 공부. 그 다음에 단어 공부만 하면 안 돼요. 교재를 읽어야 돼. 그래야 기출지문에 익숙해지니까. 문장. 그러니까 문장에서 이 중심을 뽑아내야지. 그래서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강의 노트하고 요약집은 병행. 오케이, 됐어요. 자, 된 거예요. 자, 우리 10분간 쉬고 불공정 법률행.